아이고,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해야 되겠어.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 지금 설명을 한 3, 40분 다 한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해야 되겠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특별한 해를 갖는 방정식에다가 이제 방정식 활용까지 다 해서 지금 연립 방정식을 다 끝났죠. 그죠? 이제 활용에는 사실은 문제집 같은 데는 되게 어려운 유형이나 이런 게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책에서는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는 알콩달콩 수학,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알콩달콩 수학, 이럴 때는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느냐, 이 내용을 잠깐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 이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수학으로 문제를 풀어 일상생활에서 거의 그렇게 하진 않죠. 그죠? 근데 그거 재미삼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진 문제에서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벽돌 같은 걸 쌓아놨네요. 그죠? 그런 합동인 도형들을 쌓은 거예요. 여기에 합동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저 직사각형들은 크기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걸 저렇게 쌓아놓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직사각형의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전환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있는 그림을 제가 잘라왔어요. 자, 어쨌든 말이죠. 여기에 지금 요 사각형이 있는데, 자, 요쪽은 긴 변이고, 긴 변. 자, 요쪽은 짧은 변입니다. 짧은 변.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를 풀 때 긴 변, 짧은 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가로, 세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얘를 가로, 얘를 세로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 사각형을 가로로도 놓고 세로로도 놓고 이렇게 지그재그로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가로로 있고 여기는 세로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기는 가로로 2개 세우고 세로로 2개 세우고 여기 가로로 하나 또 이렇게 놨네. 그죠? 이렇게 놨기 때문에 가로 세로라고 하면 안 되고 긴 변, 짧은 변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긴 변을 저는 X, 짧은 변을 Y 이렇게 놔볼게요. 자,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 보면 여기 화살표, 요 화살표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거 전체가 24다. 여기는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17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자, 24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4. 자, 여기 긴 변을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고요. 여기도 X. 높이를 나타낼 때 여기는 X. 얘는 필요 없죠. 높이는 이 부분이 아니잖아. 그지? 요 부분이지. 여기는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3개에 Y까지 해서 키가 24cm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3x 플러스 y는 24라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7cm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높이는 어디냐면, 자, 여기는 y, 요거도 y, 요건 x, 요건 x. 그런데 여기 바닥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부분은 y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y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y 2개에다가 x 2개까지는 이 전체 길인데 여기서 y만큼을 위로 이렇게 빼주면은 17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y가 2개고 x도 2개인데 거기서 y 하나를 빼준 거예요. 그게 17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2x 플러스 y는 17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돼요. 자, 이 두 번째 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y 지금 여기 이 부분 여기 y 둘이 똑같잖아요. 그죠? y 앞에 개수가 1로 똑같으니까 얘는 특별히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그냥 이렇게 빼버리면
3x에서 2x를 빼버리면 1x, 1x니까 그냥 x. 그리고 y에서 y를 빼면 이건 사라지죠. 그죠? 자, 24에서 17을 빼면 뭐가 되죠? 3이니까 7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x는 7이다. 그 x는 7을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x는 7, 여기다가 대입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7 플러스 y는 24. 요거 3.7이 아니고요. 3.7은 3.7. 요 점은 여기 밑에 가까운데 이렇게 쓴 거고요. 얘는 지금 중앙에 가까운 거예요. 요거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 곱셈 대신에 점을 찍는데 요거는 이 중간 정도 찍어야 되고 옛날에는 수학인데 지금은 이걸 수학에서 이걸 안 가르쳐 줘요. 안 배워요.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 수와 수 사이에는 점을 찍는다. 수와 수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37에 21이라고 쓰면 되는데 나는 요게 여기 x 대신에 7이 들어갔다는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21이라고 쓰면 학생들이 저게 왜 21이 됐지? 이럴 수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x 대신에 7을 대입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7이라는 셈이 필요해. 그걸 3 곱하기 7 플러스 y는 24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요때 요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어쨌든 이거는 뭐 몰라도 37에 21 플러스 y는 24 이렇게 되니까 y는 자, 여기 2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죠. 그죠? 저는 여기 조그맣게 쓴다 그랬어요. 1학년 영상 보면 왜 이렇게 썼는지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3 이렇게 됩니다. 과정에서. 그죠? 자, 그래서 x는 7이고 y는 3인데 x는 긴 변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긴 변은 7cm, 짧은 변은 3cm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3cm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벽돌을 이런 모양으로 놨을 때 높이가 이렇게 있다면 벽돌 하나의 높이가 이렇게 가로와 세로 아니지 긴 변과 짧은 변이 7하고 3cm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걸 쓸 수 있다. 근데 쓰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쓰는 사람이 있는지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났고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얼굴이 크다. 과정이 다 끝났고 연립방정식 부분에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간단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연립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활용 문제 어떻게 푸는지까지 정리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잠깐 교과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단원 정리, 소단원 정리하는 겁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를 없앤 다음, 소거한 다음, 한 미지수를 소거한 다음, 나머지 미지수가 한 개 가지고 1차 방정식을 풀어서 보통 푼다. 그 방법은 소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한 방정식을 어떤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한 다음 그걸 대입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 대입법이다 라는 거고 한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두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 게 더하거나 뺀다라는 말에서 힌트가 얻어졌죠? 가감법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배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제가 이걸 다 풀 수는 없고 이 첫 번째 문제 이놈은 대입법이다. 그죠? 대입법으로 풀면 되고 요 놈은 가감법으로 풀면 되고 여기 4번은 복잡한 연립방정식입니다. 개수가 분수가 나오거나 소수가 나오면 자, 분수가 나올 때는 분모들 중에서 최소 공배수 그걸 찾아서 곱해주면 되고 소수가 나오면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소수 첫째 자리냐 둘째 자리냐 셋째 자리냐에 따라서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해서 그렇게 푸는 거죠. 그죠? 자, 이 문제 푸는 거는 정지를 해놓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정지했으면은 쭉 풀어보시고 답이 나왔나 한번 보세요. 자, 1번 답은 x는 1, y는 3. 2번 답은 x는 마이너스 4, y도 4. 이렇게 됐고 3번 답은 x는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4번은 정답이 x는 마이너스 5, y는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쪽지 시험도 받고 이제 활용 문제가 나오네. 활용 문제. 쪽지 시험의 활용 문제.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3이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작을 때 처음 수를 구하시오. 야, 요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활용을 배우긴 했지만 활용이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화면을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왔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두 자리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문제를 좀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두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3이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면 바꾸면 처음보다 9만큼 작아진다. 처음 수를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자, 이 두 자리 수라는 것이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이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두 자리 자연수가 27 이런 게 두 자리 자연수죠. 여기 2, 7 이렇게 해서 두 자리로 나누기 27이야. 얘를 앞뒤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10의 자리고 여기가 1의 자리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면 7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숫자가 이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이제 각 자리 숫자의 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2와 7이 각 자리의 숫자예요. 숫자. 이 숫자를 더하면 여기서는 얘는 9가 되는데 이 문제에 있는 이 두 자리 자연수의 합은 13이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는데 문제를 해석을 했으니까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바로 거기에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두 자리 자연수.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두자. x, y. 이렇게 두면 야, 숫자 27이나 x, y나 똑같은 모양 아닌가? 이게 앞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x, y라고 두면 안 돼요. x, y라고 두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x 곱하기 y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 그치? 자, 그래서 문자로 된 10의 자리 두 자리 수를 문자로 된 두 자리 수는 10의 자리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를 y라고 했을 때 처음 두 자리 수를 이렇게 둬야 됩니다. 처음 두 자리 수는 10의 자리 10x, 1의 자리 y 이렇게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의 자리가 만약에 2고 1의 자리가 7이면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0에다가 7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자일 때는 이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숫자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럼 요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여기 x, y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식이에요. 그럼 얘도 기호가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x, y인데 이게 곱셈이 아니고 이렇게 붙어 있는 숫자다. 이 위에다가 바를 적어서 이게 이 뜻이라는 거죠.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x, y, z 여기다가 바를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x는 100의 자리, 100x, y는 10의 자리, 10y. 그죠? z는 1의 자리니까 1은 쓰나 마나. 자,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어디서 우리 많이 봤죠? 그죠? 요거 중학교 1학년 때 문자화식을 나타낼 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는 있겠어요. x, y, 바 이렇게 두자. 처음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요 내용을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그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라는 것은 각 자리는 x와 y고 이 숫자의 합이 1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13이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면 얘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yx의 바가 되겠죠. 그죠? yx의 바가 될 거야. 그럼 이게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고 자리를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가 될 텐데 처음 수는 자리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얘가 자리를 바꾼 수가 9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9를 더해주면 같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됩니다. 10x 플러스 y
equal 10y 플러스 x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식을 정리하고서 이제 우리는 얘를 풀면 되겠죠. 그죠?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 자, x와 y가 붙은 놈을 다 이쪽으로 넘겨보면 10x에서 요 x를 빼니까 9x가 되고, 자, 여기서 요게 넘어오면 y에서 10y를 빼니까 마이너스 9y가 되고, 요쪽은 9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뭐 간단한 식이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고, 이게 13이란 얘기고, 두 번째 식은 요 식 잘 보세요. 이 식을 9로 나눠버리면 더 간편하죠. 그죠? x 마이너스 y 9로 나눠버리면 1. 여기도 나눠야 되죠. 양변을 9로 나눈 거예요. 자, 이 두 식을 휘리릭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x가 되고 y는 사라지고 14가 되네요. 그래서 x는 7이 된다. x가 7이면 여기 x가 7이면 넘어가서 빼면 되니까 y는 뭐가 됩니까? 6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x는 7이고 y는 6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처음 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76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76이다. 67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리를 바꾸면 67. 그래서 76에서 67을 빼면 뒤에 바꾼 수가 9만큼 작은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약간 좋은 얘기를 좀 해줘야지. 자, 이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푸는 방법. 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막 풀어보면서 알아내야 되는데, 막 비슷한 문제를 막 10개, 20개 이렇게 하면서 알아내야 되는데, 자, 어떤 두 수 xy가 있어요. 두 자릿수 xy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거죠. 그죠? 자리를 바꿈. yx. 자, 이렇게 자리를 바꿨다. 그러면 이 두 수의 차이가, 누가 큰지 모르겠지만, 두 수의 차는 항상 9의 배수만큼이 됩니다. 9의 배수만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항상 자리를 바꾼 상태라면 9만큼 크다, 또는 18만큼 크다, 27만큼 크다, 또는 49, 36, 그 앞뒤 숫자를 바꿨더니 36만큼 작아졌다, 커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차이는 9의 배수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9의 배수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9의 배수에는 이런,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9, 18, 27, 36,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9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이 수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9의 배수니까 9 곱하기 1, 18은 9 곱하기 2, 17은 9 곱하기 3, 그죠? 36은 9 곱하기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땡땡땡 나오겠죠. 그죠? 자, 이때 요 9가 바로 뭐냐 하면 9라는 것은 9 곱하기 1이라고 볼 수 있고 요 1은 요 앞뒤 숫자의 차예요. 앞뒤 숫자의 차가 1만큼 차이 나오면 자리 바꾸면 9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만약에 답이 뭐였지? 76이잖아요. 그죠? 76을 자리를 바꾸면 67이 되는데 그러면 얘는 자리를 바꿔서 빼면 무조건 차이가 9밖에 안 난다는 거지. 왜냐하면 7과 6이 1 차이니까. 만약에 27이라고 해봐요. 자리를 바꿔봐요. 72. 그러면 72에서 27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야, 여기 하나 받아내리면서 5가 되고요. 그럼 여긴 당연히 4가 되겠다. 45가 되겠다. 45. 이 45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9 곱하기 5고 이 앞뒤 숫자의 차이는 5만큼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에서 5, 7에서 2 빼면 얼마예요? 5죠. 그죠? 요게 9 곱하기 5, 45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죠. 자, 이건 문제를 많이 풀으면서 터득을 하면 좋은데 제가 가르쳐 주니까 이런 거 좀 신기하거든. 여러분이 비슷한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보고 이렇게 딱딱 한 다음에 마지막에 구할 때만 조심하면 돼요. 누가 큰 수인지, 자리를 바꾸기 전에 있는 수가 큰 건지, 자리를 바꾼 수가 큰 건지, 큰 수가 답이 되면
그 자리 바꾼 숫자까지 다 알기 때문에 바로 큰 수를 적으면 되거나 작은 수를 적거나 거기에 문제에 맞는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좀 문제를 제가 횡설수설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거는 문제풀이하는 창의적인 방법이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줄게요.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가 지금 22분이 지났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뭐 하지? 다음 시간에는 그죠?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요 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립방정식 마무리를 다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밑에다가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링크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시고 와서 설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